안녕하세요. 사계수학원 박범균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11과 등비수열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등비수열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수학쌤 329페이지입니다. 자, 저희가 중차수열 처음 들어갈 때부터 배웠죠. 이 앞에 있는 이 앞글자, 이게 규칙이라고 했죠, 얘가. 이게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자, 등비수열을 다시 적게 되면 이게 규칙인데요. 어떤 규칙이 되냐면 B가 동일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B가 동일합니다. 등차수열이면 차가 동일한 거였다면 등비수열이면 B가 동일하다. 그래서 같을 등자에다가 비율할 때 B자를 써가지고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B는 어떤 B냐면 이때의 B는 정의가 어떤 B냐면 이제 다음 항분의 전항분의 다항이라고 적어야 되겠네요. 전항분의 다항 비율. 전항분의 다항. 얘의 비율을 일정한 비를 등비수열이라고 하고요. 이때의 이 동일한 비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비라고 부릅니다. 이 동일한 비를 뭐라고 부르죠? 공비라고 부르고요. 보통 영역자 R로 씁니다. 비율 영어로 ratio, RATIO 이렇게 적는 거 앞글자 땄습니다. 이제 자, 적어보자면 예를 들어 보죠. 1, 2, 4, 7, 4,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6 이렇게 나간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전항분의 다항 비율 1분의 2의 비율, 전항분의 다항 비율 2분의 4의 비율, 전항분의 다항 비율 4분의 8의 비율 다 똑같이 2로 동일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공비가 2가 되는 이거 뭐가 되고요? 공비가 2가 되는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맞습니까? 자, 이게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얘를 다시 한번 풀어서 보면 이제 밑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A1 일반적으로 적어보죠. A3 쭉 나가서 어딘가에가 A인 있고 어딘가에가 AN-1 있다고 칩시다. 자, 이 수열이 등비수열이라고 가정 한번 해보죠. 이 수열이 등비수열이면 정의에 따라서 전항분의 다항 A1분의 A2 비율과 전항분의 다항 A2분의 A3의 비율 다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다. AN분의 AN-1과 똑같고요. 이때의 공통비를 R로 했습니다. 자, 이 식에서부터 A만 이쪽으로만 넘겨볼까요? 그럼 뭐가 됩니까? AN-1은 뭐가 됩니까? R 곱하기 AN 이렇게 되죠. 즉 이게 다항이고요. 이게 N번장에게 전항이 되겠죠. N번째 항과 N 플러스 1의 두 개를 보면 전항하고 다음번째 항. 자, 해석하게 되면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공비를 곱했다고 받아들여도 괜찮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원래의 정의는 전항분의 다음 항의 P가 동일한 수열이 등비수열인데 실제로 우리가 산수할 때는 일정한 수가 곱해져서 얻어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자, 저희가 그러니까 실제로 산수할 때는 곱해지는 것들이 일정한 수열이 보이면 얘를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 이때의 일정해지는 수를 뭐라고 부르자? 공비라고 부르자고 할 거고요. 아시겠죠? 자, 이제 요놈에 대해서 일반항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외워야 될 공식 하나 나와 있네요.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일반항 A에는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다. 보통 이제 첫 장을 A1이라고 하니까 A1 이렇게 살려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U도 한번 해보죠. 자, AN이 등비수열이랍니다. 등비수열입니다. 이제 A의 1, A의 2, A의 3, A의 4 쭉쭉쭉 나가는 AN이 이게 공비가 R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럼 곱하기 R, 그럼 여기도 곱하기 R, 여기도 곱하기 R, 여기도 곱하기 R 이렇게 되겠죠. 써볼까요? 이제 그럼 A2는 어떻게 됩니까? A1에다가 R을 한 번 곱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A의 3은 저희 등차 한번 해봤으니까 유추할 수 있죠. A1에다가 몇 번 곱했습니까? 여기다가 R을 한 번, 두 번 곱했죠. 그러니까 A1에다가 R을 제곱을 곱했다. 맞습니까? 그 다음 A의 4는 A1에다가 R을 몇 번 곱해야 됩니까? A의 4가 되려면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하겠죠. R을 세 번 곱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나가게 되면 A는 A1에다가 R을 몇 번 곱할 거냐면 자, 이걸 유추 한번 해볼까요? 2면은 1제곱이고요. 3이면 2제곱이고
4면 세제곱입니다. 얘보다 하나 작아야 되겠죠? n-1번 곱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게 바로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런데 조심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적으면 n이 지수로 올라가 있죠. 맞습니까? n이 지수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수법칙이 통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이쁘게 이렇게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일반항 an이 2분의 1 곱하기 12의 n-1제곱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얘는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12인 등비수열임을 금방 알 수 있죠. 이런 모양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얘를 자, 지수법칙에 따라 좀 조작을 한번 해보죠. 2분의 1이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요. 10이면은 3 곱하기 4입니다. 4는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 곱하기 3의 n-1제곱 맞나요? 자, 가로 풀어보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1 곱하기 3의 가로 풀면 얘랑 곱이죠. 2n-2제곱이 되고요. 곱하기 3의 n-1제곱이 됩니다. 정리하게 되면 얘는 뭐가 여긴 2죠. 잘못 썼네요. 2는 지수 얘하고 합을 거니까 얼마죠? 2n-3제곱이 되고요. 곱하기 3은 n-1제곱이 됩니다. 즉 an을 이렇게 적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가 할 일은 무슨 얘기냐면 이쁘게 꼭 지수가 a의 1 곱하기 r의 n-꼴로 이렇게 나오면 오직 좋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정리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확인할 게 뭡니까? n이 지수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수열이라고요? 등비수열이라고 받아들입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n이 지수로만 나와 있기만 하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자, 이제 an을 요거로 적어보죠. 2에 2n 마이너스 세제곱에다가 자, 2n 마이너스 세제곱 곱하기 3의 n-6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바라보면은 n이 지수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 a1 구해보죠. a1은 n에다가 1 넣고 산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에 n을 1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1 집어넣으니까 3의 0제곱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a1 어떻게 구한다? 실제로 a는 어떻게 구한다? n 자리에다가 1 넣어가지고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공비 r을 구하는 과정이 중요할 건데요. 공비 r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이렇게 받아들입시다. n의 밑을 읽습니다. n에 붙어있는 밑을 읽습니다. 밑 무슨 얘기냐면 n에 붙어있는 밑이니까 보이십니까? 2도 있고 앞에 제곱도 있죠. 요거 얘를 읽어야 되고요. n에 붙어있는 밑이죠. 3도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뒤에 더하기 빼기 되는 건 상관없고 n에 붙어있는 밑이니까 n에 붙어있는 숫자 앞에 2와 밑 2까지 같이 써가지고 이제 2의 제곱 곱하기 여기 3도 있죠. 3까지 더 읽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되죠? 이제 1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공비 12였죠. 이해가십니까? 자, 이쁘게 a1 곱하기 r의 n-1꼴을 유지하고 있다면야 보고 읽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수 계산을 해서 이와 같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n이 지수로만 올라가 있으면 등비수열로 간주할 수 있다. 그 다음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 n에다가 1 집어넣고 구합니다. 공비는 어떻게 구한다? n에 붙어있는 밑을 구한다.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아시겠나요? 공비는 뭐로 구한다? 다시 한번 공비는 뭐로 구한다? n에 붙어있는 밑을 전부 다 읽는다. 다른 거 한번 들어보죠. 하나만 예를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an이 자 2에 1-2n 제곱 곱하기 3에 2n-3제곱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래놓고 첫째 항과 공비를 걸합니다. a의 1은 있는 거 어렵지 않죠. n을 1넣으면 된다고요. 2에 n을 넣습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3에 n을 넣네요.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이 되고요. 공비하는 뭐 읽는다? n에 붙어있는 밑을 읽는다. 요 2와 n에 붙어있는 거 뭐 있죠? 앞에 마이너스 2제곱 있죠. 2의 마이너스 2제곱 아시겠나요? 앞에 1은 신경 쓰지 말고요. n 앞에가 숫자가 2가 개수가 있었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2제곱 그 다음 3에 붙어있는 게 n에 붙어있는 게 3도 있고요. n에 붙으면 2였죠. 그러니까 3의 제곱까지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죠? 그러니까 이제 4분의 9다. 아시겠습니까? 2의 마이너스 제곱 4, 3의 제곱은 9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등차 중앙을 배웠으니까 똑같은 의미, 등비 중앙입니다. 자,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가운데 항이 되겠죠. 등차 중앙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가운데 항이었으면 이 중자가 가운데 중자입니다.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가운데 항이랍니다. 그럼 세수, 이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등비수열의 정에 따라 B가 일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분의 B의 비율과 뭐다? B분의 C의 비율이 서로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크로스로 보여주면 뭐가 됩니까? B의 제곱은 AC다 이렇게 나오겠죠. 얘를 풀면 B는 몇 개 나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2개가 주어지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B는 몇 개 나온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2개가 존재합니다. 등차 수열은 무조건 한 개만 존재한다면 등비수열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2개가 존재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얘를 배우면서 자, 등차 수열하고 한번 연계해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이 실제로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가운데 1 기준으로 A 빼기 D, A 더하기 이렇게 둔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만약에 4개가 등차 이루면은 A-3D, A-T, A 플러스 T, A 플러스 3D 공차를 이대로 두고 이렇게 둔다고 했습니다. 5개가 등차 이루면 가운데 A라고 하고요. A-T 여기는 A 플러스 하나씩 더 여기 A-2D 여기는 A 플러스 2D 이렇게 5개 둔다고 했습니다. 이게 등차 수열 이룰 때 얘기입니다. 같은 아이디어로 등비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등비에서는 이런 아이디어 쓸 게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3개면 A 그 다음 AR 그 다음 AR 제곱 이렇게 적을 겁니다. 4개면 A, AR, AR 제곱, AR 세제곱 이렇게 적을 거고요. 5개면 A, AR, AR 제곱, AR 세제곱, AR 4제곱 이렇게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뇌를 많이 쓰는 게 아니죠. 순서대로 A부터 쭉 적어 나가면 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분수로 적게 되면은 분수 계산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니까 이게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습니다. 자, 2가지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에 대해서 어떻게 적는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등차 중앙하고 등비 중앙을 배웠으면 보이십니까? 자,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이게 등차 중앙 얘기죠. 맞습니까? 빨간색으로 적어보죠. 등비 수열을 이루면 등비 중앙 얘기가 B의 제곱이 AC였죠. 이 중에 양의 제곱근만 고를 겁니다. B는 원래가 얼마였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C였는데 양의 제곱근만 적으면 루트 AC가 되겠네요. 그 다음 밑에는 그냥 참고삼아 보기만 합시다. ABC 3개가 조화수열을 이룬다면 얘는 정의하지 않았는데 조화수열은 참고삼아 알아만 두겠습니다. 뭐냐면 역수가 등차수열을 이루는 겁니다. 역수가 등차수열인 거. 역수가 등차수열을 이루는 수열을 조화수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1, 3, 5, 7, 9 이거 등차수열이죠. 공차가인 이걸 역수를 취하겠습니다.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9분의 1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죠? 이제 조화수열이라 부릅니다. 아시겠나요? 얘를 역수를 취하면은 얘가 되고요. 역수가 뭐를 이룬다? 등차수열을 이루는 수열을 조화수열이라고 합니다. 참고삼아 알아만 두겠습니다. 그럼 볼까요? 세양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조화수열을 이룬답니다. 그럼 당연히 이놈의 역수인 A분의 1과 B분의 1과 C분의 1은 이 순서대로 뭐 이룹니까? 등차수열을 이루겠죠. 맞나요? 그럼 등차 중앙 항에 따라 가운데 거 2배 B분의 2가 양사대과 똑같다. A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다. 통분점 아까위에는 AC분의 A 더하기 C가 되고요. 크로스로 봐 정리하겠습니다. B의 가로에 A 플러스 C가 얼마입니까? 2AC가 돼서 결론 B는 A 플러스 C분의 2AC 이렇게 나오죠. 얘를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고요? 조화중앙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러니까 조화중앙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네요. A 플러스 C분의 2AC로. 자, 이제 얘를 저희가 고등수학 하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얘는 뭐라 불렀습니까? 산술평균이라고 불렀죠. 더해서 반땅. 맞나요? 곱해서 루트 씌운 걸 뭐라 불렀습니까? 기하평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산술기하라고 배웠습니다.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나갔다. 근데 원래는 이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얘는 산술평균. 바꿔 말하면 얘는 뭐라고요? 기하평균.
얘는 바꿔놓으면 뭐라고? 얘는 이제 조화평균. 그러니까 부르는 명칭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열에서 부르는 명칭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뭐라고? 이제 명제에서 부르는 명칭이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과의 이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배우는 과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지만 달리 표현될 수도 있다는 사실, 요것만 한 가지 알아두고 가겠습니다. 뭐 실제로 문제를 푸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실제로 하나씩 해보죠. 필수 예제 1번입니다. 일반항 구하라고 했네요. 등비라고 줘져 있습니다. 1번 첫째 항 A1은 얼마입니까? 2고요. 공비알은 얼마 곱해야 됩니까? 곱하기 금방 보이네요. 3 곱해야 되겠죠? 3이죠? 그럼 일반항 A는 얼마라고요? 2 곱하기 3의 n-1제곱이다. 답이죠. 그 다음 2번입니다. 첫째 항 A1 얼마죠? 마이너스 4죠. 공비알은 얼마가 될 거냐면 이거 얼마 곱해야 됩니까?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에서 얼마를 곱해야 마이너스 2가 되겠냐 이런 얘기죠. 이게 복잡하면은 공비 등비수의 정의에 따라 전항분의 다음항의 비 그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2다. 이렇게 읽으셔도 괜찮고요. 그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마이너스 4 곱하기 공비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이다. 남겨두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물론 전기에서 정리해도 괜찮고요. 3번 첫째 항 A1이 얼마고요? 27라 그랬고요. 둘째 항 A2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9라 그랬네요. 자, 그럼 얘가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얘만 정리하겠습니다. A의 2는 얼마죠? A1에다가 R을 한 번 곱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왜? 일반항 A에는 A의 1 곱하기 R의 n-1제곱 얘보다 나 작은 거 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놓고 계산 좀 하겠습니다. A2가 얼마죠? 마이너스 9고요. A1 27입니다. 곱하기 R이 되겠죠. R은 27분의 9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3분의 1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첫째 항은 27,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1, A는 얼마죠? 27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n-1제곱이다. 이렇게 남겨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4번 공비 R이 2라고 줘줬고요. A의 7번째 항이 얼마라고요? 16이라고 나와 있네요. 얘는 첫째 항 구해야 되겠죠? A의 그럼 7번째 항은 A1에다가 R을 6번 곱한 셈이 되겠죠. 넣겠습니다. 16은 얼마죠? A1 곱하기 2의 6제곱. 2의 6제곱 얼마입니까? 64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A1은 64분의 16 약분하면 얼마죠? 4분의 1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자, 공비 알았고 첫째 항 알았습니다. 아하. 일반 A에는 첫째 항 4분의 1 곱하기 공비 2의 n-1제곱이다. 정리하면 답일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해보죠. 2번. 자, 등비수열에서 네 번째 항 A의 4가 얼마라고요? 24라 그랬고요. 7번째 항 A 7번째 항이 얼마죠? 190이라 그랬네요. 요거 두 개 가지고 연방을 풀란 얘기입니다. 자, 등차에서는 일반식을 더하거나 뺐죠. 맞습니까? 등비수열은 곱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의 연방을 푼다는 얘기면 얘는 나눌 겁니다. 나눗셈을 할 겁니다. 나눗셈으로 연방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가능하면 분자가 큰 게 산수가 좀 더 이쁘죠. 그러니까 팁이 있습니다. 나눗셈 할 때는 팁이 하나 있네요. 반드시 더 큰 분자에다가 더 큰 항을 집어넣을 겁니다. 맞습니까? 분자 쪽에 항 넘버가 n이 큰 수를 더 넣을 겁니다. 분자 쪽에다가 항 넘버가 큰 건 넣을 거라고요. 즉 A의 7을 분자에 넣고 A의 4를 분모에 넣는 게 산수가 좀 더 이쁩니다. 아시겠나요? 팁입니다. 산수를 좀 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는 분자 쪽에다가 n이 좀 더 큰 거, 항 넘버가 더 큰 거를 넣자 이런 뜻입니다. 전방 풀어보겠습니다. 분자 쪽 A의 7이 얼마죠? A의 1 곱하기 R의 6제곱이네요. 이게 얼마라고요? 190이라고 나와 있고요. A의 4는 A의 1 곱하기 R의 세제곱이죠. 이건 얼마라고요? 24로 되어 있네요. 사분하게 각분하게 분수로 적겠습니다. 그럼 약분하면은 R의 세제곱만 되고요. 분자 쪽에 항 넘버가 좀 더 커야 이게 R의 세제곱으로 이쁘게 나오죠. 아니면 분수가 나오겠죠. 자, 24, 191, 24로 나왔습니까? 얼마가 됩니까? 7, 8까지 되나요? 8이겠네요. 계산하게 되면. 그러니까 결론.
공비R 얼마가 되고요? 2가 되는 거고요. R에 넣고 정리하겠습니다. 2 곱하기 R의 세제곱은 24다. 맞습니까? 미쳤나요? A1 곱하기 R의 세제곱이죠. A1 곱하기 R의 세제곱 2세제곱 8이 24가 될 거고요. A1은 얼마입니까? 이제 3이 되겠죠. 자, 이게 1번 답입니다. 첫째 항 알았고요. 공비 알았네요. 1번 구한 답이고요. 그럼 일반항 AN을 구해놓고 나면 일반항 AN은 첫째 항 3 곱하기 공비 2의 n-1제곱이다. 자, 2번 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항 구하네요. 6 나오면 되겠네요. 3 곱하기 2의 5제곱. 남겨놔도 괜찮고요. 실제로 산수에서 3 곱하기 30이니까 얼마죠? 96이다. 이렇게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3번 768이 몇 번째 항이냐입니까? 그러니까 일반항 AN이 얼마였죠? 3 곱하기 2의 n-1면 얘가 얼마다? 768이다. 당연히 약분 되겠죠. 2의 n-1은 3 나오면 3이 6 3, 5, 15에 3, 6, 18이겠네요. 256은 2의 8제곱이죠. 결론 n 얼마가 됩니까? 조심합시다. n 빼기 1이 8이기 때문에 9 9번째 항이 답일 것 같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할 때는 연방을 풀 때 나눗셈으로 한다는 거. 똑같은 거 다시 한번 해보죠. 2번. 자, 1번 해보죠. 이제 자, 필수예제 3번입니다. 자, A 구랍니다. A 구는 얼마죠? A의 1 곱하기 R의 8제곱이네요. 얘가 뭐라고요? 27 곱하기 A6이랍니다. A6은 A1 곱하기 R의 5제곱이겠죠. 맞습니까? 약분하겠습니다.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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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R을 세제곱했던 27이다. 결론 R은 얼마다? 3이다. 금방 할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식 A3은 A1 곱하기 R의 제곱 더하기 A1은 A1 곱하기 R의 4제곱이네요. 이게 180이다. 얘를 A1으로 묶어내면 R의 제곱 9 더하기 R의 제곱 81 맞습니까? 얘가 180이다. 더 얼마 되죠? 이게 90이 될 거니까 결론 A1 얼마다? 이제 2라고 할 수 있네요. 자, 공비 알았고요. 첫 번째 항 알았으니까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이 곱하기 공비 3의 n-1이다. 원하는 답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자, 2번 A1 더하기 A4와 A3 더하기 A6을 가지고 연방을 푼 겁니다. 이제 항만 큰 거 저 같으면 얘를 먼저 적겠습니다. 산수를 좀 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 A3은 A1 곱하기 R의 제곱이죠. 더하기 A6은 A1 곱하기 R의 5제곱이네요. 이게 얼마라고요? 36이라고. 그 다음 얘는 A1 그대로 있고요. 더하기 A4는 A1 곱하기 R의 3제곱이죠. 얼마다? 얘는 9다 이렇게 되네요. 나눗셈 나눗셈 맞습니까? 그럼 좌변을 가만히 보십시다. 당연히 나눗셈이 되게 돼 있습니다. 유심히 보죠. 이게 A1이죠. 그러니까 이거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자를 뭐로 묶을 거다? R의 제곱으로 묶을 겁니다. 왜? 분모가 A1이 있으니까 앞에가. R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얘는 A1 되고요. 더하기 A1 곱하기 R의 제곱 사라졌으니까 R의 세제곱만 남아있겠죠. 그럼 이쁘게 통으로 약분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A1 더하기 A1 R의 세제곱 똑같죠. 남은 것만 적겠습니다. R의 제곱은 얼마죠? 4다. 그러니까 R은 원래 얼마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건데 공비가 양수라고 못이 박아져 있네요. 공비는 얼마다? 2가 되고요. 2만 집어넣으면 첫 장 나오겠네요. 좀 더 편리한 거 아래쪽에 넣겠습니다. A1 더하기 A1 곱하래서 보니까 8A1이 되죠. 이게 9다. 9A1이 9기 때문에 A1은 1이겠네요. 다. 일반 A에는 첫째 항 1 곱하기 공비 R의 n-1제곱. 이런 생략해도 괜찮죠. 그러니까 그냥 얘는 2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주어지겠죠.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필수예제 4번. 자, 12와 972 사이에 수 3개를 넣답니다. 그래서 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등비수를 이룬답니다.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12, x, y, z, 972. 등비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입니다. 아하, 그러면 이 972는 요 12에다가 r을 몇 번 곱해야 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곱해야 되겠죠. r을 4번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R은 4제곱은 당연히 972가 12로 나누어 떨어질 겁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81 나옵니다. 실제로 나누면. 나눠볼까요? 972 나누기 12 8, 96, 11 잘 나오죠? 그러니까 81이면 3의 4제곱. 그래서 원래 R은 이제 3도 있고요.
마이너스 3도 있죠. 그런데 뭐라고 했나요? 서로 다른 수의 양수라고 했습니다. 공비가 음수해버리면 x가 음수가 나오겠죠. 나가리. 공비는 3임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라고 이게 곱하기 3이랍니다. 3. 공비가 3이니까. 자, 실제로 x부터 구하죠. 그럼 x는 얼마 됩니까? 12 곱하기 3. 36이 되고요. y는 36에 또 3 곱했네요. 108이겠죠. 그 다음 z는 108에다가 또 3 곱했습니다. 3이 되고요. 3, 8은 24. 324인가요? 맞죠? 자, 이제 구하는 값 z에서 x를 빼겠습니다. 324에서 36 뺐습니다. 그럼 이제 288이 되겠죠. 원하는 답이네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처리 가능하고요. 필수 예제 5번 봅시다. 세수 3xy는 이 순서대로 등비 이룬다 그랬고요. 등비 중앙수라는 얘기죠. 세수 xy 18은 등차줄입니다.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 가지고 연방풀란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가운데 거 제곱 x 제곱은 양 사이드 곱과 같다. 3y다. 맞습니까? 그 다음 등차줄이니까 가운데 거 2배는 2의 y는 양 사이드 곱과 똑같다. x 더하기 18이다. 자, 연방 풀겠습니다. 자, y 대신에 이거 넣는 게 더 낫겠죠? 자, 여기서 y는 2분의 x 더하기 9가 될 거고요. 얘를 그대로 이 자리에 넣겠습니다. 그럼 이제 x의 제곱은 3가로에 2분의 x 더하기 9가 되고요. 맞습니까? 정리 좀 하죠. x제곱은 자 2분의 3x 더하기 3, 9, 27. 이 하면 2 곱하고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면 마이너스 54는 빵 이렇게 된가. 자 1, 2가 되고요. 자 여기가 6이고 여기가 9면 되려나요?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맞습니까? 마이너스 12 더하기 9 마이너스 3 되네요. 그러니까 x는 하나는 6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오겠죠. 뭐라고 했습니까? x가 0보다 크다고 나와있네요. 탈락. 결론 x는 6이란 얘기고요. x에 6 넣으면 y 나오겠죠. 6 넣으면 그때의 y는 2분의 6 3 더하기 9니까 얼마죠? 12가 되겠네요. 구한 답 2x 빼기 y죠. 답은 12 빼기 12 제로가 이 문제의 답일 것 같습니다. 자,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이 2, 다섯 번째 항이 14. 연방하라는 얘기죠, 이것도. 이거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이면 뭐죠? A1 곱하기 R의 4제곱이 얼마다? 54다. 두 번째 항이면 A의 2는 A1 곱하기 R이 되겠죠. 이게 얼마다? 2다. 항상 나눗셈으로 연방할 거니까 항 넘어가 큰 거를 먼저 적습니다. 항상 산수가 좀 더 편하다고요. 나누면 R의 세제곱이 돼요. 약분하면 A는 27이겠네요. 아하, R은 얼마다? 315구나. 이게 3이니까 나누게 되면 A1 얼마죠? 3분의 2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3분의 2 곱하기 공비 3의 n-1제곱이다. 맞습니까? 자, 좀 여기는 좀 이쁘게 산수 한번 해보죠. 앞에는 원래 있고요. 3분의 1이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한 방에 붙여 적으면 3의 n-2제곱이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굳이 얘를 분수로 쓰기 싫어서 이렇게 3분의 1을 뒤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계산하죠. 얼마라고요? 2만 이상이랍니다. 그러니까 AN이 2 곱하기 3의 n-1 그러면 얘가 크어 나갔다. 2, 0, 0, 0, 0. 이거 풀어달라는 얘기겠죠. 이 나누죠. 3의 n-2제곱이 크어 나갔다. 1, 0, 1만이죠. 만 얼마죠? 10의 4제곱이겠네요. 맞습니까? 물론 3을 가지고 거듭적을 쭉 해도 괜찮지만 얘는 뒤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로그값 나와 있죠. 자, 얘를 로그를 가지고 산수하세요. 이런 뜻이겠네요. 3을 여러 번 곱해서 실제로 만 이상이 되는 걸 찾기에는 너무 크니까. 자, 양면 로그 차겠습니다. 로그 차게 되면 밑을 양변 상형 로그를 친 게 제일 낫겠죠? 맞나요? 이게 미치심인 상형 로그 값이 나와 있으니까 미치민 상형 로그를 차게 되면 자, 로그 10 생략하고요. 3의 n-10 이쪽은 로그 10의 4제곱이고요. 밑이 10인 로그를 치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그대로 남아있겠네요. 자, 앞으로 보내죠. 지수. 자, n-살펴 나가고요. 곱하기 로그 3은 여기 있습니다. 0.4771이 그거 나갔다.
지수 앞으로 나가고 똑같은 얘기로요. 4가 되는 거죠. 아하. n-는 크게 나갔습니다. 뭐보다 0.4771분의 4다. 실제로 이거 얼마가 될 거냐면 분수 하나 둘 셋 넷 4771분의 420 하나 둘 셋 4개 붙이면 되겠죠. 이건 산수해야 됩니다. 4 0 0 0 0 나누기 4 7 7 1 산수해야 되겠죠. 자, 9까지는 안 됐고요. 8까지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02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되고 8까지 될 것 같네요. 8 7 8에 56 7 8에 56에 61이 되고요. 4 7에 2 4 8에 32에 8 됐으니까 38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9 9 9 10이 되면은 너는 2 3 얼마입니까? 8 1 0 이래야 되겠죠. 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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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는 산수할 이유가 없죠. 어차피 n은 자연수만 될 거기 때문에 즉 n-가 크게 나갔다는 얘기네요. 8.xxx보다 그러니까 n은 이게 되면 얼마입니까? 10.xx보다 커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답은 몇 번째 항? 11번째 항이다. 11항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 자, 응용 문제 한번 하나 나와있네요.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모양의 색조원이가 있었답니다. 다 2랍니다. 길이가. 자, 이제 얘를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맞는 현학경 A1, B1, C1을 오려냈답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먼저 적으면 애초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애초에 있었습니다. 2자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행하게 되면 중점 연결해가지고 얘를 지워버리랍니다. 이 부분이 사라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얘하고 얘하고 얘만 남겠죠. 이게 지금 첫 번째 시행입니다. 한 번 시행하면 그림이 이렇게 남아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시행하게 되면 자, 원래 남아있는 그림에서 자, 정삼각형을 좀 이쁘게 다시 그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행하게 되면 자, 원래 정삼각형에서 애초에 얘가 이게 사라져 있고 이건 사라져 있고 남아있는 게 얘하고 얘하고 얘네개가 남아있는데요. 어떻게 하자? 다시 세 개의 정삼각형 이 모양과 이 모양과 이 모양에서도 또 중점을 연결해서 정삼각형 세 개를 오려내겠답니다. 이와 같은 짓을 한번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중점 연결해서 이것도 지워버리고요. 요거 중점 연결해서 이거 지워버리고요. 이거 중점 연결해서 이거 지워버리랍니다. 그럼 2회를 시행하게 되면 남아있는 건 얘 남을 거고요. 얘 남을 거고요. 얘 남고 얘 남고 얘 남고 얘까지 남아있겠죠. 즉 책에나 있는 이 그림은 두 번 시행 후 남아있는 걸 그려놓은 겁니다. 얘가 두 번째 시행한 겁니다. 자, 뭘 구하라고요? 이와 같은 짓을 10번 했답니다.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를 구해달랍니다. 자, 그럼 애초에 원래 이 삼각형 ABC의 면적은 얼마가 될 거냐면 천변의 결인 정삼각형 면적 관공식입니다. 4분의 루트 3 곱하기 A제곱 B는 4 얼마죠? 루트 3이었겠죠. 애초에가. 맞습니까? 자, 한 번 시행하게 되면 자, 중점 연결했습니다. 그럼 저희 알고 있네요. 요거 4개 면적 다 똑같죠.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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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이 다 똑같죠. 그럼 4개 중에서 하나가 사라졌으니까 3개가 남아있겠죠. 맞습니까? 다시 4개 중에서 하나가 사라졌으면 3개가 남죠. 즉 4분의 3만큼이 남아있는 종이가 됩니다. 한 번 시행하면 적겠습니다. 루트 3에다가 곱하기 4분의 3만큼이 남아있다. 이런 뜻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시행하면 원래가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이 남아있었겠죠. 그 중에서 또 하나 둘 셋 4개 중에 하나 하나 둘 셋 4개 중에 하나 하나 둘 셋 4개 중에 하나 즉 전체가 또 4분의 1만큼이 사라졌습니다. 얼마 남아있죠? 또 4분의 3만큼이 남아있겠네요. 얘다가 또 그러니까 4분의 3이 한번 도배진다는 얘기가 될 것 같네요. 이해가십니까? 자, 일반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도형에서 같은 수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도형들은 대부분 다 등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더 많이 풀어본 학생이라면 얘를 딱 보자마자 아하 너는 그래 등비로구나 바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처음 배운 입장이니까 하나씩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얘의 일반항 a에는 얼마 됩니까? 루트 3 곱하기 한 번 시행하면 한 번 곱하고요. 두 번 시행하면 세 번 곱했습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할까요? 한 번 시행하게 되면 1제곱이 남죠. 조심하겠습니다. 한 번 시행하면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이 남기 때문에 이걸 일반항 AN으로 적기보단 그냥 적용해 놨겠네요. 쭉 시행을 해서 얘를 쭉 시행해서 얘를 10번 시행하게 되면 남아있는 거는 루트 3에다가 곱하기 4분의 3을 몇 번 곱해야 되죠?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이니까 10번 곱해지겠죠. 이해가십니까? 굳이 얘를 일반항으로 적으려면 이렇게 적어야 되겠네요.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적어놔야 되겠죠. 얘가 n-1이 아니죠. 이 경우는 왜? 한 번 시행하면 한 번이 곱해지잖아요. a1이면 1 넣어야 되겠죠. 2면은 2니까 얘랑 항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는 문제에서는 두 번이면 제곱. 그러니까 a는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10제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관한 아이디어는 다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등비수열의 합을 한번 공부 한번 해보죠. 자, 안녕.